아니, 나한테 존재도 모르는 아이가 있었다고? 성재는 공항에서 남자아이를 품에 안고 멍해졌는데요. 그 아이가 아빠, 라고 부르는 순간 마음속에 세워둔 담장이 허물어졌습니다. 전 아내의 짧은 문자, 우리 아이 잘 부탁해. 그러고는 연락 두절돼 버렸습니다. 지혁은 성재에게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게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고 성재를 바라보았는데 오래된 친구의 어깨가 처음으로 작아 보였다고 느꼈습니다. 덩달아 같이 오게 된 은호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는데요. 안녕. 이름이 뭐야? 나는 은호 이모라고 해. 우진이, 우진아,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예. 그러고는 성재에게 본부장님, 얼른 아이 데리고 밥부터 먹이러 가요라고 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호 씨,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셋은 함께 밥을 먹고 놀이터를 돌고 밤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확인하는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나타난 우진이 은호와 성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셈이었죠. 그 평온함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한 사람은 고성희였는데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 같은 애가 나타나서 우리 집안 돈을 빼돌리려 들어. 그녀는 분노했지만 내심 떨며 박진석을 떠보았습니다. 박진석은 허허 웃으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더니 이제는 무시 못하겠지? 라고 말했는데요. 그 웃음 뒤에 계산이 숨었다는 걸 성희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성재의 아이로 인해 회사 이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정의 이미지가 필요할 때 누가 가장 주목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순이는 소식을 듣고 식당 뒷문을 붙잡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호 또 남 걱정하느라 본인 마음은 어디다 두고 있는지, 그 말은 걱정이었고 동시에 딸이 지켜온 선을 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반면 수비는 호기심이 먼저였는데요. 오빠, 나 지혁 오빠한테 들었어. 우진이 사진도 봤어. 그 아이 진짜 귀엽던데? 언제 볼 수 있어? 내가 새엄마 돼줄까? 생긋 웃으며 휴대폰을 들이대자 성재는 피곤한 듯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조용히 좀 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 그래도 수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봐. 정말 몰랐던 거 맞아? 그 아이 오빠를 닮은 데가 있어. 눈매가 이상하게 닮았더라. 수빈은 눈치 없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지혁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성재야, 감정에 휩쓸리지 말자. 무뚝뚝하게 들리는 말 뒤에 걱정이 깔려 있었는데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책임져야지. 내가 도망가면 누구도 이 아이 편 안 들어. 그 말에 지혁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책임은 좋아. 근데 진실부터 확인하자. 내가 다치면 은호도 다친다. 그 이름이 나오자 성재의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지혁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은호 마음은 이미 저 아이 손잡고 너한테 가고 있어. 그리고 속으로 혼잣말을 읊조렸습니다. 내가 좋다던 그녀가 내 친구와 가까워지고 아이까지 있는 돌싱남인데도 모든 걸 감당할 것처럼 굴다니. 은호야. 갈등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고성희가 조용히 움직여 변호사를 붙였는데요. 양육권은 안정된 환경이 우선입니다. 아이 어머니가 남긴 문자가 있으니 법원도 빠르게 판단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정된 환경이라 그럼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겠네. 그러나 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곁에서 적응 중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많은 곳에 데려가면 무너져 버릴 거예요. 성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감정은 접어도 내 마음속 감정 따로, 우리 집안의 얼굴 따로야. 그 목소리에 성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얼굴로 산 적 없어요. 그 말은 오래된 균열을 건드렸고 성희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은호는 아이와 함께 작은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우진이가 어린이집 적응 프로그램을 잘 따라갔어요.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성재는 은호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아이가 색연필로 집을 그리며 아빠 집, 이모 집,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셋의 마음을 묶었고 은호는 웃으면서도 어딘가 떨렸습니다. 그때 지혁이 툭 끼어들었습니다. 너 표정 왜 그래? 은호는 지혁을 흘겨보며 작게 말했는데요. 선배, 그냥 좀 무서워. 뭐가? 행복이요. 이렇게 왔다가 훅 가버릴까봐. 지혁은 질투도 나고 마음이 아파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랫동안 생각났습니다. 또 다른 갈등이 생겼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둘러싼 파장이었는데요. 지혁이 진실부터 확인하자며 서류를 돌렸고 성재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봉투가 날아오던 날 서류는 엉뚱한 수신인에게 배달되었고 다시 성재 손에 돌아온 뒤에는 미묘하게 봉함 표시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성재는 묘하게 불안해하며 봉투를 뜯었는데요. 친자관계 99.99% 이상. 종이에 찍힌 활자들은 분명했지만 어디선가 변질된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수빈이 혀를 찼습니다. 오빠, 이상하지 않아? 요즘 누가 우편으로 보내? 이메일로도 안 오고. 성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지혁은 말없이 표정을 굳혔습니다. 누가 개입했어? 조작된 거야. 도대체 이런 일을 벌인 게 누구인지 왜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고성이는 별도로 움직였습니다. 오래전 성재의 전 아내 지인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성희는 그 사람을 만나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에 누구와 연락했지? 돌아온 답은 애매하게 흐렸습니다. 그냥 아이한테 안정된 집을 찾아주자고 했습니다. 성희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 안정에 내 집이 포함된다는 말은 누가 넣었지? 그때 그 지인이 불쑥 흘린 한마디가 성희의 귀를 깊게 찔렀습니다. 당신 집안하고 엮이면 적어도 돈 때문에 흔들리진 않겠지. 그 말은 성희가 듣고 싶은 논리였는데요. 동시에 어딘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세운 방어막이 역으로 공격의 근거가 될 때가 많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또 다른 불씨였습니다. 사업에 손 뗐다가 빚이 불어나자 그는 박진석 건물 임대 관련 자료를 훔쳐보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연히 성희의 변호사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양육권 전략 상대 약점, 출처 불명 정보로 압박. 지강호는 이걸 들고 성희를 찾아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나한테 유리하게 풀면 이 집안 이미지 깨끗해질까요? 성희는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얼마를 원해? 지강호는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내 빚 전액. 그리고 3억 더. 어이없는 요구였지만 성희는 계산했습니다. 입을 막는 비용이 싸다면 지불하는 편이 낫다고요. 그런데 이 거래를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지환이었는데요. 그는 박영란을 데리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그 장면을 봤고 침묵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될 때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박영란은 아이를 만나자 뜻밖의 눈빛을 보였는데요. 이상하게 눈이 슬프네. 그녀는 그림을 꺼내어 눈 모양을 오래 그렸습니다. 영란은 감정의 촉이 날카로웠습니다. 오빠가 아니면 누굴 닮았을까? 영란의 자문에 성재는 미소도 표정도 잃었습니다. 그때 지혁이 툭 던졌습니다. 닮음은 그때그때 달라 보여. 중요한 건 성재 내가 지켜내겠다는 말 꼭 지켜. 성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순간 은호가 조심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아이가 꿈에서 엄마를 봤대요. 엄마가 공항에 있어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공항. 출발과 도착, 헤어짐과 만남이 뒤엉키는 공간. 지혁은 즉시 공항 CCTV 열람을 떠올렸습니다. 이지환이 인맥을 동원해 확보한 영상 속 전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는데요. 그녀 뒤에서 아이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속삭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의 일부가 모자에 가려졌지만 어깨선과 걸음걸이는 익숙했습니다. 지혁은 화면을 멈추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캡처를 확대하더니 손목에 작은 문신을 가리켰습니다. 저 문양 예전에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본 적 있어. 동아리 코치하던 그 사람.
오래전 캠퍼스의 불분명한 인연이 현재로 튀어나온 느낌이었는데요. 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선배, 그럼 그 사람이?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정하진 마. 다만 누군가가 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 계획엔 성재 집안 이름도 성재 내 이름도 이용 가치가 있었을 거야. 성희는 불길한 기척을 느끼며 변호사를 갈아치웠습니다. 여보, 이사회 전까지 아이 문제 정리해야 해요. 가정의 사적 이슈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박진석은 한 박자 늦게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래. 대신 아이는 함부로 건드리지 마. 내가 예전에 놓친 것들이 많아서 말이야. 그의 말은 애매했는데 그 애매함이 성희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무엇을 후회하는지 누구를 떠올리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은호와 성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진이 아빠, 이모 같이 영화라고 말하자 은호는 웃으며 티켓을 3장 샀습니다. 영화관에서 성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 씨, 고맙습니다. 나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은호는 조용히 답했는데요. 본부장님,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인데요. 그 대화가 잠시 멈췄을 때 지역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CCTV 추가 확보. 끝까지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그 문장을 읽고 있던 찰나 우진이 은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모, 울지 마. 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웃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눈가가 젖어 있었거든요. 바로 그날 밤 누군가가 우진의 어린이집 앞에서 서성이며 사진을 찍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이 먼저 달려가 그 남자를 붙잡았는데요. 휴대폰에는 양육권 분쟁 대비 자료라는 폴더와 함께 고성애 쪽 변호사 사무실과 주고받은 메일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은 이를 성재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감정으로 버티는 동안 누군가는 숫자로 아이를 재고 있었어. 결국 돈 문제인 거야. 성재는 말없이 화면을 끄고 곧장 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만해 당신. 우진이를 당신 계획에 넣지 마. 성희는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먼저 우리 계획을 엎었지. 감정이 비즈니스를 망친다니까. 그 통화는 싸늘하게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예상을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아내의 이름으로 된 우편이 또 도착했는데요.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는 2페이지였고 마지막 줄에 작게 덧붙인 메모가 있었는데요. 당신이 아니라면 그 사람보다 당신이 낫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아니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었는지 문장 전체가 의심을 심었습니다. 지역은 편지를 읽고 난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재야, 그 여자가 너와 헤어지던 무렵 다른 이름이 오간 적 있어? 성재는 고개를 저었지만 어렴풋이 전 아내에게서 낯선 남자의 흔적을 느꼈던 적이 떠올랐습니다. 수빈은 키다리 아저씨 성재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빠, 내가 온라인에서 이상한 글들 몇 개 내렸어. 혼외자 같은 단어 쓰는 사람들 신고했고. 성재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수빈아, 이런 건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수빈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치만 오빠 일이잖아. 그녀의 단순한 말이 오히려 강했습니다. 그 말이 전해진 날 밤, 성희는 또 하나의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법원 전 조정. 아이를 우리 집에 2달만 데려다 놔. 그동안 내 일정 정리하고. 성재는 단호했습니다. 싫습니다. 지역이 옆에서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단호한 건 오랜만이네. 공항 영상의 추가 파일에서 전 아내 옆 남자가 들고 있던 봉투 로고가 선명해졌는데요. 자선재단 로고였습니다. 그 재단은 몇 년 전 박진석이 익명 후원했던 곳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파일을 확인한 박영나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재단을 택했지? 성희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돈으로만 계산하던 그녀가 이제는 누가 뒤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손을 건넸는지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호가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제가 욕심낸 걸까요? 성재는 잠시 말문이 막혔는데요. 은호 씨 때문에 내가 버티는 거예요. 그 대답은 정직했고 어쩌면 위험했는데요.
그 말을 등 뒤에서 들은 지혁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 둘 조심해라. 은호가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선배, 왜요? 지혁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행복은 갑자기 커지면 대가가 따라와. 그의 말투는 평소처럼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 긴장과 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찾아온 소식. 전 아내가 이용하던 미국 병원의 의사가 한국 로펌을 통해 연락을 해왔는데요. 아이의 의료 기록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접근해 편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재는 차가운 숨을 들이켰고 지혁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은호는 우진을 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같이 있어. 누가 뭐래도. 그때 우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모, 아빠 울어. 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울 일 없을 거야. 하지만 그 아무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재단, 병원, 공항의 기록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 때 드러날 이름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성재가 붙잡을 손이 과연 한 손뿐일지 아니면 두 손을 모두 놓을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채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